발사되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룬 우주 발사체 누리호. 대한민국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독자적으로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나라. 그 뒤엔 수백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전 지구적 기후의 변화.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해를 통해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사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오게 된 지금. 기후위기에 맞닿아 있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주로의 탐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고찰.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 나선 4박 5일간의 과학 대장정. 과학으로 상상하는 미래에 여러분도 동행해 보시겠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8월의 어느 날, 기대와 설렘을 안고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뜻깊은 여름방학을 보내려는 청소년들의 야심찬 도전.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이끌 100명의 참가자들이 4박 5일간의 과학 대장정에 나선 건데요. 중학생들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고취하고자 각 공공기관에서 의기투합하게 되었죠. 훌쩍 자란 키만큼 늠름하게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책으로만 접했던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참가자 모집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기소개서 영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브이로그, 1인 연극, PT 발표 등 다양한 콘셉트로 창의력을 발휘했는데요.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핫한 분야인 우주 항공과 기후 에너지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전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바깥에서 자유롭게 농구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꼭 필요하고 또한 우리들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쩜 이렇게 똑 부러질까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학생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이제 가족의 품을 떠나 홀로 길을 나서야 할 시간. 엄마 아빠 눈에는 아직 손길이 필요한 14, 15 아이일 뿐인데요. 챙기고 또 챙겨도 이루고 또 일러도 부모의 마음은 태산같이 무겁기만 하고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들의 발길은 마냥 가볍습니다.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제가 저희 첫째가 미른데 오늘 참가한 학생이고요. 밑에 동생이 3명이 더 있어요. 4명인데도 1명 빈자리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해서 미래에게 아주 유익한 경험들로 가득 찬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고, 준비해 주신 과학기술부나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너무 감사드려요. 프로그램이 아주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해서 가지고 온 경험을 얘기해줘서 동생들도 몇 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줄줄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샷은 필수. 어느새 훌쩍 자라 자신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딸의 모습이 아버지는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청소년 과학 대장정. 듬직한 친구들을 보니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는군요. 8박 5일 동안 우리 아들을 못 보셔도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어젯밤에 계속 얘기했어요.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본인이 굳고 가겠다고 해서 참아야죠 뭐. 와서 우리 친구가 어떤 네. 거를 좀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뭐 지식적인 것보다는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가치 있게 보내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게 잘 지내다 와. 화이팅! 그리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가족의 지지와 응원을 받은 100명의 학생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모인 만큼 학생들의 기대도 남다를 텐데요. 원활한 단체 생활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용이 나도 용이 누가 봤어요?
아 전철. 저 엄마 자동차. 아 다른 거 타고 왔네. 못 봤네 그래도. 몇 학년이세요? 1학년 몇 학년이세요? 3학년? 3학년 친구. 어머 이름 너무 예쁘다. 이름이 유리야 윤율. 어떤 분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저 이번에 기후 에너지 분야에 참여하게 됐어요. 평소에 그러면 기후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네, 기후 에너지. 특히 어떤 분야가 좀 저는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 관련돼가지고 온도 낮추는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환경이 심각하죠. 네,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4박 5일 동안 떨어져 지내야 되는 가족들하고 네,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오래 떨어져 나와 있는 게 처음이라 조금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우선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아까 친구들 많이 사귀려고 막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팀에서는 분위기 네, 담당. 얻어가는 게 많도록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대식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자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단체 선소식으로 기대감과 의지도 나눴습니다. 선서 우리는 2022 제1회 청소년 과학대장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서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과학을 마음껏 즐기고 넓은 세상을 가득 담아보길 바랄게요. 이번이 1기 청소년 과학대장정이니까 이제 친구들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또 과학에 대한 꿈 가질 수 있게 저희 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지도 선배들 잘 부탁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과학대장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첨단 연구시설을 체험하고 과학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제1회 청소년 과학대장정은 우주항공과 기후에너지 두 분야로 나누어서 과학 여행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평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첨단 연구시설 탐방과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관제센터, 또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또 우리나라 그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K스타라는 핵융합 실험로 등 첨단 연구시설 탐방이 과학부와 공학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10명씩 조를 이루어 각 분야별 5그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도 선배들이 조장이 되어 학생들을 통솔할 계획이죠. 저는 이제 생활 선배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 4박 5일 동안 어떻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도와주는 도장이 알았어? 좋아요. 우주항공 분야와 기후에너지 분야 팀은 각 루트로 나뉘어 탐방길에 오릅니다. 저희 오늘 청소년 과학대장정 우주항공 분야는요. 오늘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을 시작으로 나로우주센터,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과학관, 그다음에 이제 부산과학관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거고요. 울산대학교도 방문을 해서 KVN 전파천문대도 가서 이제 다양한 천체 관측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방문할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청소년 시설, 과학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과학대장정,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질서정연하고 씩씩하게 이동합니다. 우주항공팀이 먼저 대전을 향해 출발합니다. 다행히 비구름도 잠시 물러나고 학생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게 일단 그 내일
가는 고흥에서 나루우주센터 가는 거랑 마지막에 그 부산에 가서 과학관 가는 거 그 두 개가 제일 기대가 돼요. 우주를 사랑한 학생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 만큼 설렘도 남다릅니다. 지난 6월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리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우주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죠. 그 감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학생들의 첫 일정은 우주항공에 관한 멘토링 강연입니다. 누리호 발사로 우주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 연구원들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고 합니다. 누리호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개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기상과 오존층 등 자연현상을 관측하는 관측 로켓이 그 시초였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지금 로켓의 추진 기관, 즉 엔진 연료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체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빵 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탄도미사일처럼 날아가도록 이렇게 2번을 했고, 처음으로 액체를 도전해서 했는데 액체를 왜 했냐? 액체를 한 이유는 아까 말했죠. 효율이 좋다. 첫 번째 효율이 좋다. 두 번째는 제어가 돼요. 제어라는 게 뭐냐면 다소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집중력을 보이는 학생들. 궁금했던 질문도 잊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이 왜 그 지구 궤도에 안착하면은 계속 안 들고 30년 있다가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 아래로. 줄이 있고 줄의 밑에다가 추를 하나 달아놨다고 생각해봐요. 이 추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봐요. 그럼 이게 내가 돌리다가 딱 멈추면 공이 그냥 뚝 떨어지던가요? 안 떨어지죠? 뱅글뱅글 돌죠, 몇 번을.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뚝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 지구 가운데서 중력이 잡아당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리는데 이 원심력이라는 힘이 더 세니까 지구는 도는 거고, 중력이 더 세지면 그냥 밑으로 땅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위성을 분리할 때 하얀색 재 비슷한 게 떨어지던데 그거는 뭔지 궁금해요. 하얀색 재? 네, 비슷한 게 약간. 발사체에 엔진을 빵 하고 불을 붙이면 엄청나게 진동이 와요. 네. 그 진동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다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다 보면 여러분들 몸에서도 항상 갖고 다니는 이 먼지들 있죠. 이 먼지들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것들이 맨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엔진이 다 정지하고 나면 다 부유한다고 해요. 쭉 떠서 돌아다닌다고. 그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가끔 잡혀요. 빛나는 별처럼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 언젠간 마주할 우주를 상상하며 학생들의 사고력이 한 뼘 더 자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과학이라는 거는 모든 분야가 다 섞여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만을 전공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든 간에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게 항공우주 개발에 쓰일 수 있으니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공부해서 어느 분야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엔 위성시험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인공위성이 극한의 우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공간인데요. 위성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먼저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위성들을 모형으로 만날 수 있는 곳. 아리랑 1호부터 3A호까지, 그리고 천리안 위성 모두 이곳에서 우주 시험을 거친 후 우주로 발사되었죠. 안테나, 수신기, 증폭기 등 위성의 임무에 따라 달라지는 장비들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찍찍 스프레이 같은 게 있어요. 찍찍 쏴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반대방 멈추려면 반대를 쏴줘야 되고, 작용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간에서 이동을 하고 하나라도 더 눈과 귀에 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기특하네요. 인공위성의 원리를 간단히 이해했다면 이제 직접 응용해볼 시간. 위성의 역할을 모사한 캔 위성 만들기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콜라 캔 비슷하죠? 그래서 캔 위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따가 나눠드리겠지만 맨 위에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 같은 이제 구조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배터리가 있으니 전력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컴퓨터. 그래서 이제 보드에 이제 그런 마이크로 소프트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캔으로 만드는 위성이라고 해서 얕잡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래봬도 본체와 센서, 낙하산까지 겸비한 손안의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다 분해를 하세요. 분해. 커넥터도 다 해제하시고. 맞아. 캔 위성은 발사체를 대신해 기구를 캔에 달아 띄우는 것으로서 1998년 미국의 한 교수가 교육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캔의 위성의 기본 기능인 컴퓨터, 전원, 통신 장치를 넣어 상공 수백 미터까지 쏘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사이 위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 하나하나 직접 조립하며 위성의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답니다. 캔 위성 경연대회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캔 위성 대회를 열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캔 위성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있죠. 성취감과 짜릿함에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답니다. 와우, 정말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캔 위성이 직접 그 우주로 날려보내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위성이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그 우주의 정보와 이 지상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무엇보단 정보 통신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자료 공유도 원활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위성을 축소한 기분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 로켓만 맨날 보다가 위성 자체를 축소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위성 자체에도 그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좀 되게 뭐 위성이라 해서 되게 작아서 얕잡아가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작은 기계라는 것 같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얼굴 나왔나? 나온다. 그죠? 나왔어요? 여기 나온대. 이게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바로 오는 것보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감독님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네, 다시 케이스에 넣어주세요. 간단하게나마 위성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한 학생들.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위성들이 지구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 위성종합 관제실에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차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인공위성이 이 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하길 바라며 박사님의 열띤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공학기술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역학과 기계학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캔 위성은 학생들이 그 위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캔 위성의 그 구조 그리고 통신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캔 위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캔 위성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에 어떠한 위성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고 또 실제로 캔 위성을 통해서 위성 제작에 대한 아주 짧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캔 위성이 통신하여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과정까지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우주항공팀이 대전으로 향하던 그 시각. 환경과학에 나선 기후에너지팀은 첫 여정지인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벌써 단짝이 된 친구들도 보이고요. 서로의 관심 분야와 취미를 공유하며 살짝쿵 더 가까워지고 있죠.
서로 사는 곳도 틀리고 학교도 틀릴 텐데 맞죠? 네. 어디서 왔었어요? 전 춘천이요. 저는 안양이요. 기후 에너지 분야라서 또 같은 공통사라서 그렇게 통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선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기후 에너지 관련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이런 소재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어떤 거에 관심이 좀 많아요? 저는 기후도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에너지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핵융합을 딱 보고 기후 에너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후 에너지를 신청했어요. 너는? 저는 친환경 에너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 너도 에너지였어? 제주도에서 막 쓰레기도 많고 그런 거 보고 그런 쓰레기들을 에너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랬습니다. 이번 일정 중에 어떤 게 그러면 가장 기대돼요? 저는 제가 핵융합에 관심이 많으니까 대전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에 갔을 때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핵융합 가고 싶었어요. 둘이 진짜 공통사가 많은데? 진짜. 기후에너지팀의 첫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는 현대인이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해답을 찾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찾았죠. 이곳에서는 수도권 2,600만 시민에게서 하루 평균 7,800톤씩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데요. 각 매립장에서는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는 명칭이 생소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며 또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화하는지 순환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니 흔한 중학생의 모습은 아닌데요. 이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이곳을 방문한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보고 느꼈으면 좋으실지. 일단 지금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면 그 예전에 그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 수도권 매립지를 직접 체험을 하시고 이제 폐기물 매립장이 얼마나 이제 발전이 되었는지 모습도 보시고 또 쓰레기가 그냥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자원으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난지도 매립지의 대체로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현재 총 3개의 매립지가 조성돼 있죠. 여기는 크게 3개의 매립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매립장과 두 번째 매립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료, 맞아요. 매립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세 번째 매립장, 3매립장을 쓰고 있습니다. 매립이 종료된 제1, 2 매립장에는 현재 각각 6천만 톤, 8천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습니다. 난지도가 녹색을 입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했듯 이곳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간이 편의를 위해 발전시킨 산업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전에는 산해공원이 난지도 매립지예요. 네, 거기가 예전에 매립지였던 곳을 지금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저 낮은 동산이 1매립장인데 매립장처럼 보이세요? 매립지는 묻을 때도 묻고 나서도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는데요. 30년간은 안정화를 위한 사후 처리가 필수죠. 이 때문에 매립지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공원, 문화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치만 가능하고 다른 시설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자,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 매립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네네네, 맞습니다. 내려와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네. 이곳은 침출수 처리장입니다. 매립된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액체 상태의 오염물질을 말하는데 일반 하수보다 오염도가 높아 화학적 약품이나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후 매립지 내에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칡더기가 발생하거든요. 그 칡더기가 제거해요. 침출수 처리 후 수분을 제거한 찌꺼기는 이곳 탈수조 시설로 옮겨진 후 트럭에 실려 매립지에 묻힙니다. 이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 지수, 그러니까 지구를 아프게 하는 그 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도 21배가 강한 가스예요.
아까 메탄의 1과 이산화탄소 21이 맞먹어요. CH4가. 네. 그러니까 이 메탄가스가 만약에 공기 중에 날아간다면, 그냥 필터링이 없이 그냥 간다면 당연히 공기를 나쁘게 하고 지구를 아프게 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그 가스를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가스를 태워서 없앨 수도 있으나 그 가스를 모아서 여기 이 메리가스 발전소라는 곳에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메탄가스. 이곳에서는 매립 과정에서 나온 가스로 지난 15년 동안 약 440만 메가와트, 주민 30만 명이 1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오고 있답니다. 정보를 습득할수록 더욱 진지해지는 학생들의 표정.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겐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지는 시간입니다. 아까 일본에서 소각을 한다 했는데 소각이 매립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소각장을 할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라던가 나쁜 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게 틀림없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도 주지 않고요. 네, 그런 방식이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은 협소하죠. 네,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된 땅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매립장 소각 방식으로 앞으로 갈 방식이라는 예상을 한 겁니다. 매년 40%씩 느는 쓰레기. 언젠간 소각과 매립의 방법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세상을 향한 탐구심이 쓰레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 지금 수도권 메리츠 공사 왔잖아요. 네. 둘러보니까 어땠어요? 일단은 되게 신기했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선생님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내용이? 아까 저기서 화학발전소에서 쓰이는 비료를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버렸던 물건이 다시 화학 비료로 새로 쓰인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열심히 듣던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말씀이 어떤 거였어요? 그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여기다 매립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땅이 점점 없어지니까 매립할 공간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소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점점 나라가 매립할 땅도 없는데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거를 처리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더 줄이는 방법을 많이 찾아봐야겠다는 것을 쓰레기 소각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된 첫 탐방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한 덕에 학생들의 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던 첫째 날의 탐방이 끝나고 숙소에 짐을 푼 학생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더 많은 일정을 위해 어색함도 풀고 소통도 높이고 진한 추억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지오스톰이라는 영화를 보기로 했었는데 영화가 바뀌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제 얼굴을 봤겠지만 오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단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와서 단 한 번도 상품 받아본 적 없다는 친구들이 있니? 이런 친구들 오늘도 못 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어. 3조는 팀 이름! 열정 팀입니다. 열정 팀. 짧은 거 사과팀? 오케이. 5조 사과팀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팀. 자, 분위기 달구는 데는 댄스만 한 게 없죠? 하지만 부끄러움은 친구들의 몫인가요? 얼어있던 분위기를 깨는 데는 역시 게임이 짱! 라떼는 말이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스킨십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팀워크를 위한 게임이 대세라네요. 지구 환경을 지키는 방위대 댄스는 보너스! 응원도 미션 수행도 뭐 하나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같은 시각 대전에서 일정을 마친 우주항공팀은 어떤 모습일까요? 허허허, 이곳의 분위기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군요. 뜻밖의 댄스 신동을 만났습니다. 이 열기 우주까지 쏘아 올려! 이번엔 경품이 걸려있는 팀 협력 미션. 스피드와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이니만큼 집중력과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승 세리머니도 확실하게 축하해요. 우승했잖아요. 네. 우승 소감 좀.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할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그 우승에 있어서 본인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딱히 그러진 않습니다. 가장 잘 노는 것 같은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승 비결은 뭐라고 생각해요? 팀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다! 다시 기후 에너지 팀. 조별로 9시 반까지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 주제를 정하는 시간만 갖도록 할게요. 몸으로 친해진 팀원들에게 내려진 이번 미션은 영상 제작입니다. 이름하여 나의 과학대장정 유람기. 4박 5일간 경험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죠. 환경 관련된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가 또 수업을 들을 게 남았으니까 그거 듣고 만약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상황극을 한다던가. 이미 참가 신청 때 제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을 더하면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내일은 없으면 수요일이랑 목요일까지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뉴스 스타일로 갈 수도 있고, 네 일단 뭐 원하시니까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컨셉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무언 의견 내주든가. 근데 그러면 단편 영화기로 정해진 거예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장르와 콘셉트도 정해야 하고 각자 역할도 나눠야 하는 고도의 협업. 팀플은 서로 어울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팀에선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어요. 3명은 뭐 기후, 또 3명은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집안 사정 때문에 여기 오게 됐다. 그리고는 이들이 체험하는 모습을 담고 마지막에는 같이 모여서 목적이 같음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직 못 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눌 거예요? 앞으로 조원들끼리 연출 기획 그런 편집팀은 지금 나왔고 나머지 잘 나눠서 알려줘요.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내일 진행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원들끼리 합의해서 나오고. 네, 과반수 투표로 합의하에 결정했습니다. 그럼 내일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은 우선 오늘 아직 회의를 다 못 끝냈기 때문에 버스에서도 이제 조금 회의가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현대자동차 가 있을 때 잠깐 영상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잠깐 인터뷰 영상을 먼저 찍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목요일에 영상 제작하고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편집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저는 이제 촬영하는 역할이랑 인터뷰어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주항공팀도 영상 제작을 위한 토론이 한창입니다. 탄탄한 기획 구성을 시작으로 스토리와 메시지 전달까지 어떻게 하면 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열중하는데요. 워낙 끼가 많은 우리 친구들, 찰떡궁합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회의를 했어요? 그 영상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어떻게 각 조별로 지금 미션을 주어졌는데 어떻게 뭐 파티별로 이렇게 뭐 나눴어요? 저희 뭐 컷 편집이랑 자막 편집이랑 촬영이랑 이렇게 나눴습니다. 본인은 뭘 해주셨어요? 저는 촬영하고 컷 편집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방송부여가지고 원래 제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시간 이동에 빡빡한 일정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역시 노는 게 제일 즐거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스킨십 게임은 예나 지금이나 레크레이션의 단골 손님. 가라앉지 않는 힘에 대장정 첫날의 저녁이 무르익어 갑니다. 자, 오늘 일정 마무리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되게 즐거웠고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특히 우주항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어요.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아까 그 연구원 가서 보통 사람들은 둘러볼 수 없는 데를 본 게 제일 좋았어요. 자, 이제 내일 또 새로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일 또 기대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일도 나루 우주센터를 간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첫째 날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해산할 시간. 신나게 놀았고 수행해야 할 미션도 받았고 에너지 가득 충전하고 내일은 더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과학 대장정 이튿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돈독해진 학생들에게서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나저나 잠은 좀 잤는지 모르겠군요. 암요, 수다 삼매경에 일찍 잤을 리가 없죠. 웃고 떠들고 쪽잠 자고 뭐 그런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꿀잠을 자는 동안 버스는 달려 전남 고흥군에 도착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나로 우주센터가 눈앞에 펼쳐지고 이 순간을 놓칠세라 기록하는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그 웅장함에 감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보내야지. 너무나도 발사들이 찍고 싶어요. 드디어 마주하게 된 우주 발사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세운 국내 최초 위성 발사장. 지난 6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번의 도전 끝에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로써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로 이름을 올리며 우주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죠. 그 규모에 먼저 압도되는데요. 아니 진짜 높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높은데.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자랑스러운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로보다 누리호가 좀 더 크고 굵다 보니까 그런 걸 기입하기 위해서 엄밀걸 타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모든 추진 공개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다 여러분 발밑에 지하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환희를 되새기며 가슴이 다시금 벅차오르는 순간 학생들은 우주 항공과학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화염 유도로라는 곳입니다. 이제 누리호가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염을 분출하게 되는데 그 화염을 이제 분출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설 같은 것들이 고온에서 파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파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쪽에 저 산 쪽에 지금 약간 안 보이는 저쪽에 물 탱크가 있어요. 그 화염이 분출함과 동시에 900리터 정도의 물을 1초당 900리터의 물을 갖다가 이제 그 화염과 함께 발사합니다. 그러면 그 화염이 수증기가 돼서 이쪽 이제 유도로 쪽으로 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성, 발사체, 그리고 발사장을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차례입니다. 드넓은 우주로 향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하세요. 학생들한테 이게 발사대에 하는 역할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발사대는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연료를 충전하거나 연료가 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 오늘 이거 와서 배운 거예요? 네. 또 배운 게 뭐 있어요? 와서 배운 거는 또 위성에 관한 것도 배운 것 같아요. 그 직접 와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뉴스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뭔가 작은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어때? 옛날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TV에서만 보다가
바로 눈앞에 진짜 만질 수도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좀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 신나요. 평생에 이럴 걸 볼 수 있는 게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깊이 새겨서 일단 우리나라 이제 항공우주가 되게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또 많은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좀 더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좀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 도전하셔가지고 나중에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켓도 품고 미래도 품고 꿈을 향한 힘찬 도약. 우주과학의 대장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후에너지팀의 이번 목적지는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은 단연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조, 국방안전, 의료복지, 에너지환경, 도시교통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실현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죠. 애트리에서 시범 운행 중인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오토비에 오르는 학생들. 고성능 AI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인공지능 기반 음성대화 인터페이스 기술도 구현하고 있답니다. 전기차 한번 보니까 어때? 전기차 이런 자율주행차를 보니까 평소에는 솔직히 주변에 자율주행차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많이 없어서 실감도 안 나고 이런 게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실감이 나고 아 내가 어른이 되면 정말 자율주행차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술의 이름 굉장히 어려워요. SC8가 이것은 전문 편집 프로그램 없이도 사람의 얼굴 사진을 쉽고 자연스럽게 편집할 수 있는 디지털 코디 기술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웹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서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이고 결과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전자통신 기술은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초실감 서비스 영역도 날로 확대될 전망이죠.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삶을 지탱하던 많은 것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차기 기술은 이제 우리 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할 겁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기후에너지팀의 둘째 날 일정도 끝났습니다. 나른한 몸으로 숙소에 도착하는 학생들. 어느덧 중반을 향하는 대장정의 소감이 궁금해지는데요. 여정 내내 유독 케미가 좋은 두 학생의 자유 시간을 살짝 엿보기로 했습니다. 한 개만 더. 아무튼 그게 두 개가 결합하면 헬륨이 생겨. 헬륨. 우리가 그 마시는 픽픽 소리 나는 그 헬륨이랑 중성자 한 개가 나가는데 그게 또 재활용이 된대.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 아니 숙소까지 와서 쉬라고 숙소 왔는데 네. 여기서도 과학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 한번 얘기하다가 한 번씩 뭐 딴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때요? 이렇게 나와 보니까 마치 여행 온 기분도 들고 과학 대장정이니까 뭔가 여행 온 기분과는 달리 살짝 색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쩌나요? 오늘 밤도 일찍 잠들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진짜 과학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 기술. 그리고 미지의 우주를 탐구하는 천파천문대의 위용과 마주한 학생들.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향한 미래 과학도들의 빛나는 과학 대장정. 그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